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교수님 커피 한잔 하시죠. 네, 이제 발표를 맡게 된 저는 건설환경공학부 18학번 이승우라고 하고요. 저는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류태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19학번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있군요. 네, 저희는 일단 먼저 스타벅스 효과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스타벅스 효과에 대해 발표를 하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 팀도 스타벅스 효과 발표한 팀이 한 팀 있더라고요. 근데 발표 과정도 굉장히 많이 겹치고 내용도 많이 없고 해서 저희는 조금 다른 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스타벅스 효과라는 것 자체가 스타벅스라는 커피 매장이 커피 시장에 등장함으로써 굉장히 최고의 품질의 커피를 내세움으로써 커피 시장이 함께 발전했는데 어떻게 스타벅스라는 커피가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하워드 실추 스타벅스 CEO인데요. 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뒤에 류태혁 군과 김진현 군이 이제 하워드 실추의 경영 전략과 한국에서의 경영 전략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사람이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인데요.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하워드 슐츠, 네, 일단 스타벅스가 어떻게 경영 전략을 내세웠는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왜 하워드 슐츠의 인생에 관해서 말을 하느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일단 어떤 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등장 배경,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실례가 안 되면 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언어학과면 솔직히 경영학개론이라는 수업을 굳이 꼭 안 들어도 되는데 혹시 이 수업을 듣게 된 계기라도 있으신가요? 언어학과에서 컴퓨터학원을 가는데 그쪽으로 나중에 해서 앱 개발이나 창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 또한 공대에 재학하고 있는데 솔직히 경영학개론이라는 수업을 굳이 꼭 안 들어도 돼요. 당연히 공대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빠요. 전공 수업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힘든데 저는 그 다른 전공 수업들을 미루고 이 경영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된 계기가 제 학창 시절에는 되게 연구하고 진취적인 것보다는 뭔가를 이제 함께 해나가고 앞에서 이끌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저는 어떤 한 기업의 CEO가 되자, 되게 사람들에게 많은 남눔을 주자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서 입시의 벽에 부딪히고 수학과학을 하게 돼서 공대에 진학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떤 기업의 CEO가 되자, 최고 경영자가 되자라는 꿈을 아직 가지고 있어서 네, 지금 전공 수업들을 미루고 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람인데 이런 계기가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 또한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가 했던 경영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만나기 전까지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네,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는 어렸을 때 브루클린 빈민가 카나즈라는 곳에서 3남매 중 마지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부모님이 하루 벌어 하루 살고 굉장히 정말 가난했던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 구두 닦기면 구두 닦기, 국어까지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그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가 생각보다 잘했던 게 한 가지 있다고 해요. 운동인데 혹시 슬쩍 맞춰보실 분 있나요? 네. 농구요. 농구 미국에서 유명하긴 하지만 아니에요. 농구보다 조금 더 유명한 스포츠 하나 있잖아요. 네. 럭비, 네, 미식축구. 네, 맞습니다. 럭비랑 미식은 달라. 네, 다르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미숙했어요. 네. 네, 미식축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캠퍼스 내에서 빅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캠퍼스 내에서 가장 미식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 학교하고 친선 경기를 하루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명함을 내밀어요. 너 미식축구 좀 한다. 너 우리 학교에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 다녀볼래? 이러고 노던 미시건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네, 운동 특기자죠. 지금 저희로 따지자면. 그래서 학교에서 미식축구를 하면서 대학교를 다니게 돼요. 무료로. 근데 대학에 들어온 하워드 슐츠는 고등학교에서는 미식축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대학에 오니까 정말 잘하는 진짜 정말 괴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식축구에서는 살짝 접어두고 수업을 듣던 중 커뮤니케이션 강좌를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화하면서 이렇게 설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구나,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대학교 때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하워드 슐츠는 세일즈맨이 돼요.
커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록스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세일즈맨이 된 다음에 정말 그 대학교에서 배웠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굉장히 활용하면서 이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최고의 세일즈맨이 된 다음에 여행을 가서 예쁜 아내도 만납니다. 아내를 만난 뒤에는 정말 계속 승진을 하면서 헬마플라스트라는 회사의 부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어떻게 보면 30살이 되지 않은 나이에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한 회사의 부사장이 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했고, 네, 어떻게 보면 남부럽지 않은 인생인데 그는 항상 느꼈다고 해요. 뭔가 굉장히 부족한데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정신을 항상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제 헬마플라스트라는 이제 회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던 중에 어떠한 되게 작은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배전용품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많이 사들이지?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찾아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스타벅스라는 회사와 처음 만나게 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스타벅스 CEO가 하워드 슐츠인 거를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네, 근데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설립한 게 아니야?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스타벅스를 설립한 사람은 이 세 사람이에요. 그중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사람은 왼쪽 고든 보우커라는 사람하고 중간에 제리 볼드윈이라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실질적인 스타벅스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제 하워드 슐츠가 왔을 때 이제 같이 세 명이서 만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하워드 슐츠에게 커피를 한 잔 내줘요. 너 이거 한번 마셔봤어? 그러면서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내주는데, 그때 당시 커피 이미지는 굉장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원료를 낮추기 위해서 품질과 향을 무시한 채 그냥 값싼 커피, 살짝 불량식품처럼 그런 식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스타벅스만은 되게 특이한 방식을 썼어요. 강배전이라는 방식인데요. 일단 배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배전은 커피를 이렇게 볶는 과정을 배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볶으면 볶을수록 원두의 무게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가성비가 점점 낮아진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가성비를 고려하기 위해서 약배전이라는 방식을 썼어요. 잠깐 볶은 다음에 바로 이제 상품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큰 돈을 벌어들일 수는 있지만 품질과 향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근데 이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특이하게도 강배전이라는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품질과 향이 굉장히 높지만 가성비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방식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그 커피의 애호가인 최고층의 애호가들만 좀 선호하는 그런 커피를 사용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미국이 굉장히 불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특이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워드 슐츠는 이전에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긴 했는데 이 스타벅스 커피를 맛보고 정말 내가 알던 커피는 커피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자기의 남은 인생을 바쳐보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스타벅스라는 커피 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냥 정말 좋은 방식을 통해서 원두를 추출해내고 그냥 커피를 내려서 파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카페는 사람들이 커피를 와서 마시면서 떠들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카페에 와가지고 좋은 원두를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커피를 타 마시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뭔가 그냥 내가 여기서 더 발전시킬 게 없을까? 이 회사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태리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워드 슐츠가 만난 것은 에스프레소 바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카페에 가면 바리스타가 있잖아요. 이때 에스프레소 바 안에는 바리스타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그 바리스타와 이제 대화를 하고 커피에 대한 지식도 묻고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어디로 가는 길이야? 오늘 뭐 어떤 일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커피 그 이상의 것, 낭만, 분위기,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았다고 해요. 하워드 슐츠는. 그래서 이거에 굉장히 매혹이 돼요. 그래서 스타벅스 다시 돌아온 하워드 슐츠는 아까 제리 볼드윈과 고든 보우커 그 두 사람을 크게 설득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를 도입을 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런 여유는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입을 원하는데 굉장히 그 과정에서 충돌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뿐더러 굉장히 안정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 있죠. 이미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과도한 부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다 이런 아이디어까지 더한다고? 종업원들은 누가 교육시키고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충돌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는 큰 고민에 빠져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순 없다. 내가 이거를 나 혼자서라도 나가서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스타벅스를 잠깐 나와서 일 지원할래라는 카페를 자기가 창업을 합니다. 네. 네, 일 지원할래라는 이제 카페를 자기가 창업을 해서 그 데이브 올센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굉장히 어느 한 학교에 굉장히 작은 카페를 운영해요. 근데 굉장히 작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도 하고 원두를 살 뿐만 아니라 가끔은 거기서 내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가 굉장히 꿈꿔왔던 그런 카페의 초기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브 올센이라는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하게 됩니다. 동업을 해서 일 지원할래라는 회사를 차려서 그 종업원들 교육을 시키고 이제 카페를 이제 출마를 했는데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을 해서 그냥 일 지원할래를 발전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당시 한 가지 큰 사건이 터지는 게 그 전에 스타벅스를 운영하고 있던 두 CEO가 스타벅스 말고 다른 회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었어요. 피치 커피 앤드 티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회사를 병행하여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라는 카페를 내놓게 되는 과정이 이르러요. 그래서 이때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라는 커피 자체가 굉장히 최고 품질의 커피라는 거는 다름이 없으니까 이거를 인수해보자 하고 해서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워드 슐츠만의 조금 특이한 경영 전략이 하나 발표가 되는데요. 스타벅스 커피하고 일 지원할래 커피하고 두 회사를 통합했을 때 한 회사로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니까. 어떻게 보면 투썸하고 탐탐하고 지금 같이 운영을 하는 건데 회사 사장이 같은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바로 5분 거리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둘 중 어느 회사를 이제 자신의 대표 회사로 삼을 것이냐 했을 때 당연히 지금 일 지원할래라는 커피 회사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스타벅스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스타벅스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고민에 빠져요.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원래 대표 CEO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의 회사를 만든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다른 회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일 지원할래 사람들도 또한 불편해해요. 우리 회사 사장이 다른 회사를 사들였는데 그 회사 이름으로 통합을 하겠다네? 그러면 굉장히 이 두 사람의 불만이 굉장히 많고 이거를 조정시키기 위해서 하워드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짜요. 그게 하워드 슐츠만의 인간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인간 경영이라는 단어는 되게 상용화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살짝 내세우는 단어인데 인간 중심으로 경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워드 슐츠는 어떻게 종업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내센 파격적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료보험 혜택이에요. 이 당시 미국은 굉장히 불경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고도 많이 하고 정리해고도 많이 하고 인사관리도 많이 하고 이런 시기인데 하워드 슐츠는 인사관리를 하지 않을 뿐더러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자가 나고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인데 하워드 슐츠는 이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빈스톡이라는 주식을 만들었어요. 너네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데 우리 같이 일하는 거니까 우리 같은 파트너 아니야? 그래서 회사를 주식 형태로 조금씩 만들어서 그거를 종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조금씩이라도 나눠줍니다. 나중에 너가 몇 년 이상 일해서 우리 회사가 비상장 회사에서 상장 회사로 변화했을 때 너는 그에 해당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열심히 일해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노력을 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회사에서 아무리 큰 회사라도 말단 직원한테까지 이렇게 혜택을 줄 수는 없어요. 그냥 아르바이트비를 주고 끝내지. 근데 하워드 슐츠는 이런 전략을 사용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종업원이 아닌 동업자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한 결과는 물론 잠깐 불과 몇 년 동안의 적자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큰 결실을 이뤘던 거는 노조가 해체되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워드 슐츠만의 이제 경영 전략이 통한 거죠. 그래서 아래 말단 직원들은 이제 서로 회의를 통해서 노조를 해체하는 경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책에서 봤을 때 네트워크 경영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하워드 슐츠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멘토를 필요로 하고 자신이 조언을 구할 사람을 필요로 했는데 이 당시 이사회를 설득하는 일이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적자를 냈는데 내년에 시카고로 확장을 시키고 싶은데 이사회를 설득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경험도 적고 말빨도 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프 브로트만이라는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코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 당시 코스코 회사를 일으키고
하워드 슐츠가 자문을 구해서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로 이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얻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경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이 부족한 분야에 최고 전문인을 고용해가지고 경영을 한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하워드 슐츠는 항상 그 종업원과 경영진 사이에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말단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막 그 굉장히 높으신 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너 불만 있는 거 얘기해봐. 당연히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불만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하워드 슐츠는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좀 특이한 방식을 썼다고 해요. 처음에 굉장히 부당한 정책을 내세웠어요. 너네 일주일에 한 40시간씩 일하잖아.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50시간씩 일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당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처럼 미끼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종업원들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달려들어요.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뒤로부터는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런 것들을 이용했다고 해요.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단 직원의 이제 불평 불만까지 다 해결하는 그런 그 인간 경영의 CEO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음료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음료, 네,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음료는 자바치 프라푸치노인데요. 프라푸치노, 이 프라푸치노가 스타벅스에서 특허를 낸 상품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느 한 수많은 가게에 종업원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종업원이 더운 여름날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손님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 스타벅스에는 되게 작은 얼음으로, 간 얼음으로 된 음료는 왜 없나요? 근데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는 커피의 맛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간 얼음을 쓰지 않았어요. 큰 얼음들만 썼어요. 그래야지 커피 맛을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이걸 밀고 나갔었는데 손님들이 그렇게 간 얼음으로 만든 음료는 없나요?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항상 밖으로 나가서 옆 매장, 경쟁 매장에 들어간 거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종업원이 이거는 되게 아깝잖아요, 솔직히. 음료 한번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에게 직접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도 간 음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프라페하고 카푸치노를 합친 프라푸치노라는 메뉴를 직원 자체가 개발해서 옵니다. 하워드 슐츠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단 직원이 사장한테 가서 이거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처음에 하워드 슐츠는 당연히 반대했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의 처음 철학과 맞지 않는다. 우리는 커피의 맛을 중요로 하는 거지 사람들의 기호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다. 중요시하는 거죠. 네, 네, 커피의 맛을 중요로 하는 거지 사람들의 기호는 커피의 맛보다는 하위 등급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속는셈 치고 한번 도전해봤다고 해요. 하워드 슐츠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직원이 그거에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동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출범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뤄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이때 어떻게 보면 틀린 거죠. 틀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한 종업원에게 스타벅스 사장상을 수여하게 되는데 이 일화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냥 직원이 이렇게 한번 의견해서 사장이 들어줘서 된 거 아닌가? 근데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의 사장이에요. CEO고. 근데 방금 의견을 낸 사람은 진짜 말단 직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생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 의견을 통합해서 어떤 제품을 냈다? 이거는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얼마나 경영진과 종업원 사이에 갭이 적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일화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발표가 짧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너무 일화들이 길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스타벅스 CEO의 오너드 정신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오너드 정신,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면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의 인생에서는 항상 안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만족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를 타파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계속 정통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변화를 예측하고 정통을 타파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워드 슐츠는 오너드 정신을 바탕으로 계속 나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경영을 했다고 했는데요. 종업원을 동업자로 보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나중에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의 1순위는
고객이 아니다. 우리 1순위는 종업원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손님과 마주하는 것은 종업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업원들에게 훨씬 더 잘해야 되고 종업원의 한마디가 우리 스타벅스 이미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